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강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마 경시대회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학생, 그야말로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보다도 어떤 원리, 어떤 지식 내용을 필요로 하는가 그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면 될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주 봤던 거죠. 기호 x제곱 플러스 4가 2x 플러스 2 기호 x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이 s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기호 x는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입니다. 예, 바로 이 기호에 대해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2.5라고 하면은 기호 x의 값은 2.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이기 때문에 2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실수 x를 정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n 값은 x의 정수 부분이고요. 그놈을 바로 기호 x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n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값은 소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기호 x,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놓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수 그리고 소수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기호 x를 n으로 놨으니까 n제곱 그리고 플러스 4.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n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2 n 오케이. 자, 정수 n 그리고 정수인 것이 확실한 것은 좌변으로 다 넘겼더니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퀄 2알파가 돼서 오케이. 나는 정수야. 그런데 나는 2알파야. 알파는 요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알파 또한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알파가 제로일 때, 예, 정수가 됐네. 자, 이때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되기 때문에 n이 2가 되네. 옳지. 그럼 이때는 x 값이 2 플러스 2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을 때는 내가 정수가 돼야 돼요. 이 범위 안에 2배를 해서 정수인 것이 또 하나 있죠. 알파 이퀄 2분의 1입니다. 알파가 2분의 1이면 내가 1. 따라서 이때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퀄 1이기 때문에 3 이퀄 0.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n의 값이 1일 때와 n의 값이 3일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n이 1일 때는 x값은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 즉 1.5이고 이와 같을 때는 x값이 3.5입니다. 오케이, 이젠 다 됐죠? x는 이와 같이 3개가 생겼다. 이것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면 7이고 2s를 구했더니 14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 KM이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기호 x가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바꿔 넣어라. 그런 다음에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와 n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1, 2, 3, 4번과 다르게 이게 조금씩 무게가 있죠. 자,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또 그 다음부터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또 갑자기 쉬워져 버렸네.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럴까? 말뜻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의 정수 A, B. 그것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B의 곱이 300이기 때문에 A와 B는 모두 다 300의 약수입니다. 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인수 분해하죠. 3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5분의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돼요? 5의 배수, 5의 k배, 5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b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a가 정해지네요. 그죠? 곱해서 3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5의 배수라고, 예, 그래요. 그러면 나 여기서 5라는 인수 하나는 b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수는 2가 2개, 3이 1개, 5가 1개입니다.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놈의 약수이기 때문에 2가 제로에서부터 2개까지 3가지, 3도 제로 1, 2가지, 5도 제로 1, 2가지라고 해서 계산했더니 12개가 나와서 오케이 되었어요. B를 정할 수 있는 것이 12가지의 방법. 그러면 자동으로 A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요, 모두 몇 개? 12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약수 문제, 소인수 분해한다. 약수 배수 문제였고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카드 6장에 1부터 6까지의 점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이중 카드에 적힌 숫자의 곱이 12의 배수, 곱이 12의 배수가 되도록 3장의 카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카드에는요, 1, 그리고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다고 했어요. 3장을 뽑았는데 곱이 12의 배수래요. 그러면 12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봤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해서 2라는 소인수가 2개, 여기 2라는 소인수 있죠? 여기도 2라는 소인수 있고 여기도 2라는 소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소인수가 1개, 3이라는 소인수는 3에 있고 6에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줘야만이 12의 배수가 되겠죠. 알았습니다. 2라는 소인수는 3곳에 있어요. 3이라는 소인수는 2곳에 있기 때문에 3장을 뽑았는데 3이 뽑혔고 6이 뽑혔다면 일단 6, 3, 18 되었죠. 그리고 3이 뽑히고 6이 뽑히지 않은 경우 어차피 3을 지금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6이 뽑히고 3이 뽑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되겠네. 하나를 더 뽑아야 돼요. 2, 3, 3. 2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놈이 오거나 요놈이 오면 되나요? 하나 더 뽑으면 되니까. 따라서 2, 3, 6을 뽑거나 3, 4, 6을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생겼나? 2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됐을 때는 3이 하나 뽑혔어요. 6은 못 뽑았어요. 그러면 4가 되도록 곱이 4의 배수가 되도록 뽑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나 요놈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3, 4, 12니까는 다른 거 하나, 둘,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 뽑으면 되니까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요, 내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방법이 있나요? 없네요, 그죠? 이렇게 뽑는 방법밖에 없네. 자, 다시 3이 뽑혔어요. 4가 뽑혀버렸어요. 그럼 끝났어요. 4가 안 뽑혔다고 했더니 하는 수 없이 2를 2번, 근데 같은 것도 아니잖아. 안 돼. 따라서 3가지 방법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요, 6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2라는 소인수 한 번 더 나오면 되죠. 그래서 2가 뽑히고, 그리고 4가, 뽑혀도 돼요. 3개를 뽑으라 그랬으니까는. 안 뽑혀도 돼요. 그럼 2가 뽑혔을 때 이미 2, 6, 12가 됐어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더 뽑으면 되니까 3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은요. 2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4가 뽑혔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뽑히지 않고요. 그러면 4, 6이 24, 12의 배수가 되었습니다. 2를 뽑는 경우는 이미 앞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놈을 제외해버린 남은 둘 중에 하나를 더 뽑아주면 채워지겠죠. 그래서 5가지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혹시 좀 놓치지 않았나 잘 보세요. 2가지, 3가지, 돼서 10가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물었을 때 일부 이제 사고력 형식에 준비하는 학원에서 순열 조합을 가르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학생이라면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KM 대표로 뽑질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하면 돼요. 조직적으로 표, 그림 등을 그려서 빈틈없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세나가는 이런 능력을 원하는 것이지 선행된 지식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기하 도형 문제입니다. 수학경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도형 기하 문제에 그림을 주질 않습니다. 문장에 맞도록 작도해야 됩니다. 작도는 여러분이 이 눈금이 없는 고등자와 그리고 컴파스를 이용해서 작도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죠, 그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국제영시대회에서도 기하 도형 문제 그림 안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 자, 이것의 길이가 각각 7, 8, 9, 세변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SSS 합동 조건에 의해서 ABC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로. 그 다음에 ABC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게중심이 뭐예요?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무게중심이 뭐라고?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래? 자, 그걸 G라고 하죠. AG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각각 D와 E에서 직선 BC에 접했다. 접했다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 자, 그렇다면 접점 DE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3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저자가 저라는 거 잘 아시죠? 거긴 그림을 막 줬습니다. 그러나 그 연습 문제 가면 그림 없는 거 있을 거예요. 경시대에 임하는 학생이라면 그림은 스스로 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BC 삼각형 먼저 작도해 볼게요. BC라고 해서 밑변을 먼저 작도하겠습니다. 길이가 8입니다. 그 다음에 자와 콤파스를 이용해서 7,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자 콤파스 못 가져가서 그럼 대략 이게 짐작해서 그리면 돼요. 9,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 7, 8, 9를 이용해서 작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무게중심. 그래,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그립니다.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작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AG 두 점을 지나면서 BC라고 하는 직선에 접하는 원형.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습니다. 접하는 원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접하는 원 하나 그렸어요. 그림 그릴 때 너무 힘들지 마세요. 그러면 연필 똑똑똑 부러지고요. 짜증나고 머리 잘 안 돌아갑니다. 천천히 하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삼각형이네. 그래. 무게중심이네. 예. 중선이네. 예. 원하고 접했다고 하면 선생님 알았어요. 이 접점 D하고 접점 E가 BC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살짝 밖으로 벗어나요. 그럼 필요한 게 뭐지? M에서 이 원액은 접선의 길이요. 이 접선의 길이를 탄젠트 라인이라고 해서 T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중선의 길이를 3M이라고 해볼게요. 왜 3M? 2대1로 4번 3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M의 길이를 3M. 그러면 나는 M이고 나는 2M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난 거 있죠? 원에서 접선의 길이와 할선 길이 사이의 비례 관계. 원과 직선의 비례 관계에 의하면 저 접선의 길이 T제곱은 M 곱하기 3M 따라서 3M제곱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하는 것과 T 사이의 관계, 접선 길이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M에서 할선을 걷더니 M, 3M 똑같아요. 그 얘기는 이 접선의 길이 ME 또한 T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네. 그러면 TM은 뭐예요? 2T예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3. DE의 제곱을 구하는데 DE는 T 플러스 T, 2T. 그놈을 제곱해서 3을 했으니까는요. 12T 제곱이네요. 그럼 T 제곱이 얼마인가 찾아내면 되는데 M이 뭐예요? 중선 길이를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알고 있나요? 중선 정리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고1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좌표를 배운 다음에 중선의 정리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파포스이기 때문에 파포스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선 정리에 의하면은 양쪽 두 변 길이 7 그리고 9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중선 길이 3m이었어요. 그러면 제곱 9m 제곱. 그리고 토막나기도 t. t가 아니에요. ABC 삼각형에서이기 때문에 4예요. 4의 제곱 16 옳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m 제곱의 값이 뭔지 나왔겠네. 그러면은 t 제곱도 뭔지 계산할 수 있죠. 이 계산은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는 이 값은요. t제곱과 9에서 계산해 보면은 196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뭐였습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알려졌을 때 올바르게 작도할 수 있는가? SSS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요. 그 다음에 중선과 관련되는 이런 지식 내용을 알고 있는가?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은 원과 직선이 접했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할선 길이하고 원과 직선의 비례의 관계가 있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았는가? 예, 됐어요. 따라서 이놈을 풀어주면은 m제곱의 값, t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계산해주면요. 계산은 제가 안 보였습니다. 196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